둘째인데 이번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의 시작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아주버님의 어이없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우리 집안에 이혼은 절대로 없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만 듣고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동서의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속으로 미친 인간이 또 왜 저러나 하며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동서가 없을 때 따로 아주버님한테 재수씨 무한하게 그딴 소리는 왜 하냐 하고 한마디 했다가 큰 싸움이 났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께서는 생각 없이 한 소린데 왜 뭐라고 그러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재수씨 이게 제가 실수한 거예요? 재수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일 수 있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 그대로 혼자 발광을 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큰애가 그냥 한 말인데 니네들이 나서서 왜 그러냐. 니네가 싸우면 막내가 눈치 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동서가 어린 편이고 많이 여리고 착한데 그래서 그런지 당시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서 울고만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님 말씀에 대고 그래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해야죠. 하고 말했는데 이 말 때문에 저도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본인 엄마한테 왜 버릇없이 말하냐며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빡쳐서 니네 집 개판이다. 시한폭탄 같은 집구석인데 겉으로만 사이가 좋아 보이고 들여다보면 정상이 하나도 없다. 하고 소리 지르고는 혼자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원래 제가 싸우면 좀 심하게 말을 하긴 하지만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 시댁이 개판이거든요. 아무튼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님께 전화를 드렸고 왜 또 싸웠냐고 물어보시기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욱해서 한마디 했다가 남편과도 싸웠다는 말도 했었고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집안이 이런 개판이 없다 할 정도로 콩가루인 걸 형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는 이런 집안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들 가면을 쓰고 잘해주셨거든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본성을 드러냈던 거였죠. 귀신 같은 인간들.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추가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웃긴 썰을 풀려고 왔다가 이혼 각을 잡고 왔네요. 일단 몇몇 분들의 댓글처럼 큰형님네서 이혼 얘기가 오간 게 맞더라고요. 사건 당일 형님은 몸이 안 좋아 집에 계셔서 이 일을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몰랐고 아주버님과의 언쟁이 신경 쓰여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내막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형님은 어린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이고 아주버님은 가부장의 끝판왕인 사람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 돈 벌어다 줘서 편하겠다. 하는 등의 막말을 일삼는 건 기본이고 더 빡치는 건 정작 본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며 아이들의 손 한 번 씻어준 적도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저런 이유로 싸우는 와중에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재수씨 일하는 거 봐라. 재수씨는 바보라서 밖에서 일하겠냐? 다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 바람에 형님이 빡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버님 혼자 시댁에 밥을 먹으러 왔던 거였죠. 이 말이 왜 어이가 없냐 하면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니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아이가 없는 저도 아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저게 할 소리입니까? 아무튼 통화로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니네 형 미쳤다. 이혼당할까봐 동서 내세워서 연막 친 거다. 하고 말했더니 또 급발진을 하며 어떻게 자기 가족을 욕할 수 있냐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동서는 가족이 아니냐. 형님은 가족이 아니냐. 동서랑 형님은 욕 들어도 되고 네 모자란 형과 아둔한 어머니는 욕을 먹으면 큰일이라도 나냐. 누가 죽기라도 하냐. 하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를 욕한 건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진짜 너무 빡쳐서 누르고 누르다가 저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형님과의 전화 한 통에 집에서 또 싸우게 되었는데 남편이 여자들끼리 뭉쳐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형수 앞에서도 그딴 말을 짓거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차에 태워 형님네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의 말을 아주 많이 순화해서 저 정도지 저와 형님의 욕을 글로 적지 못할 만큼 심하게 한 터라 욱하는 마음에 형님네로 끌고 갔던 거였습니다. 둘 다 씩씩거리며 집 앞에 도착했는데 배를 누르기도 전부터 현관문 밖까지 박터지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애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진짜 이런 콩가루가 없다 싶더군요. 아무튼 형님 집에 들어가서 넷이서 같이 또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형님의 말 한마디에 머리가 띵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도련님도 잘한 거 없어요. 동서 몸이 안 좋다고 한약 지어준 거 그거 임신하게 하는 약인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동서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사실 제 직업이 야근도 잦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날이 많아서 잘 쉬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매일 연락하셔서는 남편 밥은 먹였냐? 하며 강아지 끼니를 걱정하는 어미 개처럼 저한테 전화를 해댔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많이 힘들어서 어머님, 저도 힘들어서 밥 못 먹고 있어요. 둘째 아들 끼니가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반찬 좀 싸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하고 끊어버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음식은 또 잘하시기에 그런 말을 해서 반찬 싸주시면 나야 땡큐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날 그러고 말았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한약을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요즘 힘들어서 어쩌냐 아가. 이런 멘트를 시전하시며 건네주시기에 저도 잘못했다 사과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뭣도 모르고 3개월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임신 유도를 하는 약이었던 거였죠.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님도 최근에 아주버님한테 듣고 아셨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듣고 동서한테 알려줘야겠다 하고 말했던 게 두 분의 싸움의 발달이 됐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커녕 오히려 둘만 행복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몰래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역겹고 미친 인간들이다. 다들 감옥에 쳐넣고 싶다. 하는 심정으로 손에 잡히는 걸 아무거나 들고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장난감 칼자루 했던 것 같은데 아주머님은 차마 때릴 수 없어 남편만 두들겨 팼었죠. 아주머님 목까지 합해서요. 그리고 그 길로 혼자 집으로 와서 냉장고에 있는 한약을 다 뜯어 침대에 뿌려버리고는 시어머니한테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임신 유도약인 거 알았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다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멍멍이 콩가루 집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었네요. 제가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 줄도 전혀 몰랐고요. 결혼 전에 아이에 대해 온운을 했었다면 결혼 같은 건 안 했을 건데 남편도 아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기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다가 결혼 2년차가 되니 다들 본색을 드러내나 봐요. 참 생각지도 못한 추가글이 된 듯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선에는 도련님이 지 큰형이랑 똑 닮아서 아마 저 다음으로 이혼 스타트를 끊을 듯 합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처럼 가면 쓴 시댁만 알고 지내다가 이번에 처음 그들의 실체를 알게 돼서 그 충격으로 온 거였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형님도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꼭 이혼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줄줄이 소세지 마냥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 집구석에서 다들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추가 글을 읽기 전부터 남편이 끼가 보인다 했더니 결국 가재는 개편이라고 꼴의 가족편을 드네요. 애초에 첫 잘못을 누가 했는데. 시모나 형이나 남편이나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 우리 집안?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래요? 왕족 집안인가? 그것도 아니면 재벌 집안인가? 하물며 재벌가에서도 이혼하는데 진아 집안이 무슨 집안이길래 이혼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지. 저런 내가 없고 입으로 똥을 싸는 인간을 낳고 미역국을 드셨을 그 어미도 다 똑같습니다. 보아하니 형제 셋이 전부 멍멍이인 듯한데 그리 교육을 시킨 시어미가 제일 큰 문제겠죠. 한양 얘기는 소름까지 돋았네요. 진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댓글. 결국은 생각 없는 아주버님으로 인해서 동생들까지 이혼하게 생겼네요. 뭐 형제들 하는 꼴을 보아하니 시간 문제였던 것 같긴 하지만요. 그 시어머니 참 아들들을 잘 키우셨어요. 앞으로 삼형제 줄줄이 데려와서 다 같이 화목하게 사시면 참 행복하시겠어요. 네 번째 댓글. 쓰니에겐 미안하지만 슬픈 얘긴데 전 왜 이렇게 웃기죠? 그 집구석의 삼형제들 전부 조만간 다 이혼당하고 파탄 나겠네요. 그래도 쓰니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탈출하셔서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막내 동서와 형님도 하루빨리 탈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언제 터질까 하던 폭탄 스위치를 주둥이로 누르는 재주가 있네요. 삼형제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미친 집구석이 어디서 며느리들을 하대하고 짐짝처럼 여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안에 정상인들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어미 상태가 그러니 아들들도 그런 거겠죠. 한약 사건만 봐도 알겠네요. 며느리 아내 귀한 줄 모르고 헛소리하다가 셋 다 반품 당하게 생겼으니 콩가루 마냥 아주 꼬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댓글. 개판 집구석 맞네요. 일단 쓰니 남편은 병신이고 남편 형은 등신이고 시어머니는 그냥 모질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추각을 보니 제일 소름 돋습니다. 님부터 이혼 스타트 끊으시면 되겠어요. 형님네도 이미 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만간일 것 같고 님 글을 보니 동서도 금방일 것 같고요. 그 시어머니 아들들 줄줄이 반품받아서 품고 사시면 아주 좋으시겠어요. 이혼 축하드립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